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명씩 그 응답자들이 이제 이름을 말하는 방식인데 37%를 차지했습니다. 굉장히 높은 것이죠. 17일, 19일 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의 갤럽 조사 결과인데, 자 이제 또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24, 민주당 48, 또 성향별로도 보수층의 63%가 국민의힘, 진보층 81%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중도층은 13%가 국민의힘, 46%가 민주당을 지지해서 민주당 쪽으로 중도층이 좀 넘어간 모습입니다. 이제 8년 전 탄핵 정국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여당 지지도 낙폭이 그때만큼 또 크지 않다는 게 또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37%의 지지인데 지금 이 민주당이 46% 지지를 받고 있는 거에 비하면 또 낮은 거죠. 낮은 거고 이제 신뢰도 조사에도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또 낮게 나오고 그런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흐름 속에 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굴러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, 뭐 유승민, 이준석 이런 분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. 홍준표 시장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국가 경영이다. 뭐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?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홀석 대변인, 네.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근데 이제 2017년도 그 당시 이제 제가 언론인 시절이니까 잘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문재인 그 후보에 대한 그 거부감 또는 확장성의 한계, 그것은 지금 이재명 그 대표보다는 훨씬 그 적었죠. 훨씬 더 확장성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거부감도 덜했다고.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확장성의 한계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그 후보가 당시에 41% 득표에 그쳤거든요. 탄핵 이후에,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인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홍준표 24, 안철수 21, 유승민 7 이렇게 나왔습니다. 심상정 후보가 아마 6% 정도였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보를 다 합친 표가 안철수를 보수라고 본다면, 물론 그 당시 안철수의 그 스탠스는 이제 중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건 그 당시에도 문재인, 안희정 두 사람의 경선이 치열했었고 결국 안희정이 탈락하면서 안희정 지지표가 문재인은 안 돼 이런 정서의 표들이 많았고 그게 안철수로 많이 흡수가 됐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상황을 지금 대입을 해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37%라는 것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. 37% 가지고는 대통령이 아무리 용을 써도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과연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. 지금 뭐 한동훈, 홍준표 5%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반기문이 높았었다가 반기문 총장이 이제 중도에 하차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또 하차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남았었던 보수 주자들은 이것보다 더 낮았어요. 그 당시 홍준표는 2%, 2, 3 정도였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수치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부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박 의원님은 어떻게 봐요? 글쎄 뭐 아직 저기 대해서 얘기하기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. 뭐 지금 이 구도,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검찰 수사나 혹은 탄핵 심판조차 버티게 하는 저런 모습, 또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여전히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, 그리고 이게 왜 내란이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을 두둔하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공기, 이런 게 계속된다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죠. 아마 후보를 내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일 거고 내봐야 의미 없는 얘기일 거라고 보고요. 지금 상대적으로 2016년도 대선에 당시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덜 빠지는 이유는 일단 한 번 그 학습 효과가 있고, 그런데 이제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강경 지지층이 뭉치는 그런 효과 때문이기도 한데 그 확장성 제로인 어떻게 보면은 결집이라고 보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홍준표 시장도 뭐 등등 여권의 이런 주자들도 당을 이대로 두고
윤석열과의 관계를 이대로 두고 대선을 치른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누가 대선 후보로 나서건 누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건 그 관계를 먼저 잘라내야 된다는 전제가 아마 제출이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빚어지거나 극심하게 얘기하면 당이 깨지거나 이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다고 보고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가장 큰 걸림돌은 그냥 사법 리스크에 딴 거 없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확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고. 근데 이제 변수는 재판 일정이겠죠. 그래서 선거법 이 재판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선고가 내려지고 거기서 유죄가 나온다. 그러면 구도가 전체적으로 요동칠 겁니다.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대선판 전체도 그렇고 그게 이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저는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확장성을 정책적 우클릭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금투세, 뭐 가상 자산 과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폐지하고. 근데 이제 정책적 우클릭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, 뭐 국민의힘하고 차별화 잘 안 될 거고 어떤 면에서 거기 이해관계자들은 좀 안심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확장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. 저렇게 뭐 개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혹은 그걸 중심에 놓고 어쨌든 뭐 정치적 그 판단과 입장을 정하는 이제 그런 정치로는 확장성이 생기기가 어려울 거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이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여전히 그런 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뭐 탄핵이 이제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게 아주 그 현재로서는 공고하고 안정적인 듯이 보이지만 그거에도 변수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그래서 댓글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. 장윤주 부위원장. 18세, 29세 사이 젊은이들의 이재명 지지는 21%가 나왔답니다. 민주당도 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. 그렇죠. 일단 뭐 물론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. 지금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게 먼저고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내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이런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단 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면서 함께 지금 거의 국정이 공백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제일 야당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.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전협의체도 제안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해득실 때문에 저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돋보이는 게 영 맞닥지 않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뭐 국회의장이 제안했다라고 하는 여야정 협의체 사실 저는 뭐가 크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. 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권성도 원내대표도 받을 테니 원내대표 차원에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여야정 협의체가 됐던 어떤 방식이 되었던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상 경제 민생의 어떤 지금 국정이 공백되어 있는 상태를 본인이 좀 주도하려는 노력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. 경제 민생 행보를 분명히 보여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좀 더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당내 결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35%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이 강력한 이제 지지층 팬덤을 안고 있는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여권은 홍준표, 유승민,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개혁신당 쪽에서 이제 이준석이 3월 1일 이후면은 이제 뭐 40세가 되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하다고 하고 본인도 그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김경진 의원님, 예. 이제 그 여러 대선을 지켜보셨으니까 네. 그 참 알 수 없잖아요. 네. 근데 탄핵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이제 벚꽃 대선이 치러질 텐데 조기 대선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. 나머지 말들은 뭐 5% 많아야 그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? 일단 아무도 안 정했다가 35%잖아요. 안 정했다가. 네. 그 35%가 정말 유동성이 큰 경우 아니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당 지도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 어떻게든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집 나갔던
분당했던 개혁신당 분들을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.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최대한 대선의 어떤 경선 절차를 네. 외부 인사를 많이 포함시켜서 경선 후보를 좀 많이 넣고 아, 전면적으로 국민 경선을 실시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이 어쩌면 우리가 반성적이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느낌 속에서 국가 운영의 비전과 많은 인재를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완전 국민 경선을 치르면 어쩌면 가능성이 우리한테도 조금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정연욱 의원 안 됩니다 이거 말고요. 그냥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되어 있는 범죄 죄명들 있잖아요. 그거 그냥 프랑카드에 쓰세요. 그건 100% 가능해요. 합법이에요.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용 하나씩 프랑카드 써올리는 거는 저는 예. 사실 국민의힘의 그 약간 이중적인 예.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. 사실은 이재명만은 안 된다. 약간 포비아 수준의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또 이재명이 제일 쉬운 후보래요. 그렇잖아요.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하자가 굉장히 많은 후보인데 근데 지난 만약에 민주당에 다른 후보 내잖아요. 그럼 진짜 대선 해보나 마나요.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이조 심판론 그죠? 그런 거 내셨다 총선에서 패했잖아요. 정말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길 원하나요? 국민의힘에서? 네. 저는 나오기를 원합니다.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댓글 중에 대구시장 졸업 빨라지겠다고 한 홍준표 대권병 걸렸나? 황금폰 뚜껑 열렸는데 어쩌려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이준석 다시 데려올 거면 한동훈을 왜 내쳤냐?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